이번에 트럼프 정부로 바뀌게 되면은 친환경차 말살 정책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위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친환경차로 가는 거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 완성차들이 다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미국인데 지금 중국이 진짜 무서워요. 중국. BY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높고 화웨이 기술이 굉장합니다. 화웨이에 이제 HI라고 하는 시스템이랑 히마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적용한 자동차들, 전기차들이 그냥 테슬라 그냥 못지않아요. 한국차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전략을 좀 고수를 많이 하면서 자율주행 쪽은 조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잠깐 멈췄으면 다시 가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은 진짜 폭스바겐 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LA 모터쇼. 세계 20대 모터쇼에 들죠, 아마. 네, LA 모터쇼 다녀온 류종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리웠어요. 류종훈 기자. 아니, LA 모터쇼는 뭐 며칠을 다녀온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화요일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아, 미국 같으면 2박 3일이면 되지 뭘 이렇게 오래 가요? 현지에는 거의 그거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위에서만 거의 한 40시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돼. 몇 번 너 들렀다 갔는 모양이죠, LA인데? 아니, 그건 아니고 가는데 30시간 걸렸네. 가는데 11시간 넘게 걸리고 올 때도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내가 3회 경유 이상으로 비행기표 끊으라고 했을 텐데. 또 그래도 3% 직항 타고 갔어요? 당연하죠. 저희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금. 우리 또 도지를 하나 세워야겠네요. 정말 이 무슨 아니 미국 가는데 어떻게 직항을 타? 직항 타야죠. 일본 한번 들렀다가 가서 알래스카 한번 들렀다가 직항을 타고 가야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라도 더 보고 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출장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맞아요. 잘 다녀오셨고. 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LA 모터쇼에서 뭐 보고 왔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번에 갔던 이유가 LA 오토쇼 취재랑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 월드 프리미어 공개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LA 오토쇼 혹시 진짜 아까 뭐 20이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LA 오토쇼가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그 지역 딜러 행사였어요. 지금 LA 지역 혹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뭐 벤츠, GM 이런 딜러들이 나오는 행사였는데 몇 년 전부터 약간 위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친환경차가 좀 판매량이 늘면서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해졌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LA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2018, 19년도부터 이제 막 친환경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은 친환경차의 모터쇼의 대표적인 장소가 이제 LA 오토쇼라고 지금 기존 내연기관 말고 좀 전기차 뭐 이쪽으로는 LA 모터쇼가 또 굉장히 그렇죠. 위상이 좀 높군요. 네. LA 가실 거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또 아는 또 아시는 분들 있나요? 아이고 정프로요. LA 가면 그냥 내가 차 재워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말씀드릴 걸. 미리 얘기를 하시지. 지금 자꾸 돈 썼다고 뭐라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값, 숙박료 지금 자꾸 돈 썼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거기 그만큼 또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또 알아주실 겁니다. 아니 무슨 자동차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오토쇼 자체에서는 이제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SUV랑 픽업 트럭의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차량들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약간 세단이라든지 작은 거 아니면 좀 작은 SUV였는데 이제는 픽업 트럭까지도 다 완전히 전동화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않아요. 너무 흔한 일상이 됐어요. 벌써. 네, 많이 일상이 됐고 차 돌아다니기도 많고.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요? 그리고 미국 도로에서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커 보입니다. 걔가 전장이 5,600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차량인데 미국에 워낙 큰 픽업 트럭도 많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딱 돌아다니는 거 봤을 때는 한 대형 SUV 정도 사이즈 위화감이 전혀 없어요. 그 미국은 참 이제 뭐 실제 운전도 아마 해보셨을 테니까 그거 하나 좀 궁금한 게 미국 차에는 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요? 아니요. 거긴 잘 안 달려 있어요. 아니 그거 안 되지 않나? 우리나라가 진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진짜 거의 다 달려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사실 그 니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고 조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CCTV가 곳곳에 있고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조사하기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러워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차에 블랙박스 하나 있다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차 앞쪽, 차 뒤쪽, 차량 내부, 그다음에 심지어
요즘 저 급발진 네, 뭐 논란 많잖아요. 페달 내가 밟았냐 안 밟았냐 이것까지 해주는 블랙박스 다 본다. 오. 진짜 다 보네요. I'm gonna see 네. everything.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강한 의지. 아윌. 네. 이 다 본다 블랙박스가 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아마 2채널일 거예요. 앞뒤만 볼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런 불안한 블랙박스로 여러분의 안전과 삶을 생명을 여러분 가족을 맡기실 거죠? 이제는 4채널 앞, 뒤, 실내, 페달까지 네. 완벽하게 커버해드리는 다 본다. 다 본다 4채널 QHD이기 때문에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블랙박스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소니 이미지 센서를 써요. 소니. 저가형 중국 센서 쓰지 않고 소니 걸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그래서 찍히죠. 심지어 많은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본다 쓰시고 난 이후로 넷플릭스랑 저 디즈니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찍은 영상을 집에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정도로 화질이 좋다는 겁니다. 네, QHD 화질. 그래서 요거를 얼마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에서 가격이죠. 찾아보시면 다 본다 이 4채널 QHD 요게 아마 33만 9,100원일 겁니다. 찾아보시면 좋고요. 리싱크몰에서 17만 9천 원. 네, 17만 9천 원. 다 본다 4채널 QHD. 자, 한번 검색해서 더 싼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사시라고. 나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네. 찾아보시고 17만 9천 원. 4채널 12개월 무상 AS.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4채널로 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갈까요, 그러면? LA 이야기 좀 할까요? LA 이야기 갑시다. 네. 왜 아까 LA 오토쇼가 중요해졌냐면은 지금 이제 친환경차를 의무화하는 주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미국 전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점유율이 한 8% 9%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5%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또 2035년 이후에는 이 주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차를 못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지금 친환경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업체들, 특히 유럽 업체들 이번에 별로 안 나왔어요. 네. 미국, 한국, 일본 업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꼽았을 때 가장 지금 이번에 좀 재밌게 봤던 업체 세 개를 꼽자면은 현대차, 테슬라, GM이었어요. 네. 일본은 사실 그렇게 볼 게 많이 없었고 하이브리드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워낙 이제 흔해졌으니까 좀 특이했다고 한다면은 뭐 완전 사막을 달릴 것 같은 그런 차들도 네네. 다 하이브리드다 네. 이 정도고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우리가 사이버캡 행사했었잖아요. 사이버캡. 사이버캡이 이번에 전시를 했더라고요.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차량이 실제로 문이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로 열리게 되고 실내를 보면은 이렇게 정말 페달이랑 핸들 이 없고. 스티어링 휠 없고요. 지금 앉아볼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볼 수는 없는데 안에 지금 다 볼 수 있고 이제 뒤에도 보면 이제 그 트렁크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 차가 이번 모토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SNS 올리고 사진 찍고 취재 열기도 가장 이게 높았던 이른바 차예요. 무인 택시인가요? 저게? 그렇죠. 네, 예, 운전자 일단은 없는. 네, 테슬라는 지금 2026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운행을 시작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좀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봤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GM의 이코녹스 EV라고 하는 겁니다. 이코녹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코녹스 EV. 네, 이게 중형 SUV 한 산타페만한 차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이건 근데 전기차. 보급형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저 7천 중반 봅니다. 7천 중반 우리나라 하나로 네. 네 이종이잖아요. 저도 한 따라오지 6천. 마라. 6천, 네. 6천. 요게 지금 38,000불부터 시작합니다. 38,000불? 네. 뭘 써? 진짜 써요. 미국에서 모델 Y보다 써요. 모델 Y가 4만 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가 3분기에 GM을 먹여 살렸어요. GM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까지 상반기 때 전기차 완전 꼬라 박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때 32,000에 넘겨 팔았어요. 이거를 네. 이거를 판 건 아닌데 전기차를 32,000대 정도 팔았는데 이게 그 중에 거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요? 이 차가 사실상은 LG 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전장을 대부분 그걸 썼습니다. 네,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장 시스템이라든지 들어가는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LG 기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LG 차네요. 포스코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 얼티엄 셀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거의 쌍둥이 차가 또 혼다의 프롤로그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걸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어요. 네. 근데 그 차량도 요거랑 쌍둥이 차고 껍데기만 다른 차인데 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3분기 때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리면서
혼다가 사실상 전기차에서 완전 뒷방으로 밀려났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혼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줬던 그 차량이고 쌍둥이 차라는 게 그럼 플랫폼을 같은 걸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K5 소나타처럼 네. 이제 이 블레이저 이 이코넉스 EV랑 네. 프롤로그랑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같은 차예요? 네, 오. 거의 같아요. 껍데기만 살짝 바꾸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블레이저 EV라고 하는 준대형 SUV랑 그리고 이제 실버라도 엄청나게 큰 대형 실버라도, 대형 픽업 네. 트럭이거든요. 그 차도 이제는 픽업이 전기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 이번에 GM이 그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요? 네. 아니 뭐 전기차 한참 하다가 아유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아닌 모양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가서 제가 느꼈던 게 네. 이번에 트럼프 정부로 바뀌게 되면은 친환경차 말살 정책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네. 분위기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 돈 안 줘? 그러면 우리가 주정부 돈으로 보조금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가 벌써 16개 주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개 주가 2025년도부터는 이제 친환경차 의무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했고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정부의 정책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친환경차로 가는 거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 완성차들이 다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이번에 좀 열심히 봤던 건 당연히 또 이제 아이오닉 9인데 좀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게 아이오닉 9 출시 행사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오닉 9이에요 저게? 네, 아이오닉 9이라고 하는 차량은 이제 대형 SUV 전기차고 이제 우리가 EV9의 현대차 버전이라고 조금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훨씬 고급스러워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현대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 내부도 타봤습니까? 내부도 당연히 타봤죠. 그거 그리고 커요? 시승도 해봤어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 네. 이렇게 봐서는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펠리세이드보다 큽니다. 저게? 그래요? 펠리세이드보다 많이 커요. 많이 크고 펠리세이드가 그러니까 전장이 5m 정도 되거든요. 네네. 얘가 전장이 5060이라서 5m 6cm거든요. 더 크고 실내를 타 보면은 전기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는 훨씬 넓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뭐 스파이샷 나오고 이럴 때 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7인승? 7인승? 7인승이죠. 네. 네, 6인승, 7인승으로 나오고요. 네. 근데 실물이 훨씬 예쁘고 약간 좀 사이버틱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많이 줘가지고 현대가 최근에 디자인이 좀 안 좋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네. 외관은 기아, 실내는 현대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실외 다 좀 현대가 이번에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예요. 굉장히 크죠. 길고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기차들이 보여줬던 그런 휠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마차 휠이라고 해서 이제 뭐 롤스로이스나 마이바 이런 데 많이 들어갔던 그런 형태의 휠도 이번에 들어갔고요. 휠 자체는 이쁜데 차랑 잘 맞는지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직접 보시면 다를 거예요. 괜찮아요? 네, 직접 보면 다릅니다. 실내도 진짜 잘 만들었고 실내를 딱 타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소재잖아요. 네. 소재가 진짜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어요. 이번에. 그래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를 잘 쓰거든요.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날카로워. 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고급 소재를 좀 많이 썼습니다.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걸로.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의 GV80을 약간 위협할 수 있을 정도. 그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축간거리 길어요? 엄청 길죠. 이거 한번 제가 그러면은 그 재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이게 경쟁 모델을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 모델 X, 리비안 R1S 그리고 이제 기아의 EV9이 지금 경쟁 모델로 꼽히고 있고 아이오닉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전장이 5060, 전폭이 1980, 이제 전고가 1790인데 휠 베이스가 3130입니다. 가장 길어요. 그러네요. 가장 길어요. 진짜 길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게 3열까지 세우면 사실상 트렁크는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지. 네, 맞아요. 못 써요. 네. 근데 여기는 트렁크에 유모차 작은 거 하나 실을 수 있습니다. 3열 세워도? 네. 엄청 커요. 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3열은 보통 앉으면 감옥에 갇힌 네, 것처럼 맞아요. 답답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여기는 3열도 넓고 안질만해? 무엇보다 편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옆에 있는 창문, 커터글래스라고 하는 부분 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작거나 높이가 높아서 시야가 가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낮게 만들어가지고 미니밴처럼 시야도 잘 트여져 있고 되게 좀 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제가 이거 쇼츠 만들면서 마지막에 외쳤던 게 가격 좀 제발 잘 나와라 그랬거든요.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물론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을 내는 그런 이제 세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일단은 좀 편하고 쉽게 탈 수 있는 차량으로 봤을 때 출력 높아서 잘 뭐 가야 할 건데. 되거든요. 그렇죠. 주행거리 중요하고 주행거리 더 멀리 가잖아요. 보시면. 아니 우리가 저거 타고 무슨
레이싱 할 거 아니잖아. 서킷 안 가잖아요. 서킷 뭐 안 네. 가잖아.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 뭐 제로백이 뭐 2.8천에 물론 이제 스포츠카들끼리 그런 경쟁은 의미 있겠지.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혹은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급가속할 일이 뭐가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네. 감성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저는 제로백을 2.4초 안 내겠죠. 네. 하지만 나는 제로백을 2.4초 내는 차를 타고 싶어. 그런 게 라는 있어? 마음은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러겠지만 나는 전혀 생각 없거든요. 허세남과 안 허세남. 맞아. 허세남들의 특징이죠. 제로백이 네. 한 15초쯤 걸리면 어때? 아니 그럼 안 돼, 100km까지 그럼 안 가는데 돼. 15초 정도 걸리겠지 하다 보면. 근데 확실히 요건 되게 의미가 있네요. 굳이 최고 출력을 내지 않음으로써 거리를 더 늘려서 많이 늘렸죠. 그런 측면이 있네요. 배터리도 지금 이제 SK온의 9반반 배터리라고 하이니켈 중에서도 완전 최고급 하이니켈이거든요. 네. 요걸 썼고 이게 가격이 진짜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EV9이 국내에서 가격으로 실패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도 가격을 어떻게 낼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EV9이 한 5만 8천 불부터 한 7만 불대까지 지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한 3,400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싸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내 반응은 괜찮았어요.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반응은 오히려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크기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뭐 모토 트렌드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미국 매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 굉장히 좀 좋은 평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카는 이거 뭐죠? 약간 좀 불쾌한데. 셀카? 아, 네. 제가 갔다 왔다. 이거 내가 떠온 거 아니고 내가 진짜 갔다 왔다라는 사진입니다. 이거 혹시 네. 뭐 어플 써요? 사진 어플? 저는 어플 안 써요. 저 셀카만 씁니다. 아 약간 좀 의심되는데 얼굴 너무 뽀얗잖아 지금. 아, 빛이 좋잖아요. 빛이. 아 빛이 좋아서 원래 LA. 좀 하얗잖아요. 아 LA가 빛이 좋구나. 네. 그럼 여기는 그 햇볕에 필터가 있더라고요. 빛이 좋아서. 아 이거 웨이모 뭐 어떻게 했다면서요? 웨이모. 웨이모 봤죠. 자율주행. 네. 이번에 가면서 이제 웨이모 당연히 타봐야 된다고 제가 느꼈는데 웨이모가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도로에 막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찍더라고요. 이거 왜 안 찍어? 신기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고차 지나가고 한 10초 있으니까 또 지나가고 많구나. 또 지나고 계속 지나가요. 이미 네. 웨이모가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미 지금 LA에서만도 50대로 시작을 했다가 이미 100대로 운행 대수를 늘렸고요. 네. 다운타운 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볼 수 있고 웨이모를. 네, 최근에는 24시간 주 7일 지금 안 쉬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운전자가 있죠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운전자 없습니다. 운전자 없고 스티어링 휠이랑 페달은 있지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요거 불러가지고 타는 영상이 오늘 저녁에 올라오거든요. 요 맛보기로 제가 쇼츠 하나 만든 거 네네네네. 있는데 하나 좀 PD님 좀 띄워주십시오. 네. 네. 아 사람이 안 타. 네, 이렇게 부르면 앱 모습이고요. 지금 앱으로 제가 부르면은 차량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차가 도착을 해서 제가 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차가 저렇게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 오면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네. 앱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언락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서 탈 수가 있습니다. 네. 타면은 지금 이렇게 제 이름이 나오면서 라이드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와, 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운전을 얼만큼 잘하냐면은 초보 운전자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택시 운전 기사보다 잘합니다. 아 진짜? 네. 이게 저 차량이 지금 뭐 전기차거든요. 우리 요즘 카카오 택시 타면은 네. 전기차 네. 막 울컥울컥 한다고 멀미한다 그러잖아요. 네. 멀미 전혀 안 해요. 엄청 운전도 잘하고 비보 좌회전 골목길 차선 없는 길 다 가요. 진짜. 정말 잘 가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예전에는 이제 웨이모가 뭐 샌프란시스코랑 LA에서 교통 체증의 되게 주요 원인으로 지탄을 네, 많이 네. 받았거든요. 어. 전혀 그렇지 않고 교통 흐름을 오히려 먼저 파악해서 갈 수 있고 노란불 들어오면은 안전을 생각한다고 가네요. 서야 되잖아요. 빠르게 갑니다. 네, 속도를 내서 진짜 뒷차가 기다릴까봐 내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운전자들처럼. 운전자들. 되게 재밌었던 게 안 불안해요? 전혀 안 불안해요. 아 그래? 근데 제가 좀 피곤했거든요. 응. 그 거짓말 안 하고 한 10초 정도 잠들었었어요. 그래. 진짜로 졸았어요. 무인 택시에서 잠들었다. 네. 오.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하고. 이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 좀 다시 띄워주시면은 네. 라이다가 5대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6대 카메라가 29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량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에 지금 다음 버전이 라이다가 4개, 레이더가 6개, 카메라가 14개로 줄어요. 네. 대폭 줄면서
차량 자체가 지금 제규어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로 바뀌게 되고 아 이게 제규어예요? 요건 제규어입니다. 네, 제규어 전기차 IPX인데 이제 아이오닉 5로 바뀌게 되면 실내가 조금 더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좀 더 그 승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또 가격이 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센서가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내년부터 이제 HMGMA라고 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네. 내년 말부터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아,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 웨이모는 그냥 이게 좀 테스트용으로 계속 네. 조그마한 경차 하나 있다고 위에 라이더 달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만 한 줄 알았거든요. 아, 전혀 아니에요. 완전 상용화가 됐네 저 정도면. 상용화 됐어요. 아무도 사진 안 찍어요. 우리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사진 안 찍었어요. 나만 찍고 있어.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럼 뒤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조금 많이 막혀 있고요. 이게 그게 내년부터 좀 풀려요. 내년 3월 달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랑 자율주행 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요. 네. 최근에 지금 서울시에서 심야 버스 이제 자율주행으로 돌리는 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죠. 네. 네. 근데 그거 이제 조금 더 많이 강화를 해서 많이 확산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는 2027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는 뭐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양산차에도 2027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근데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법안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사진 찍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다들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같은 거리를 제가 우버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 이거 타고 갔을 때 이 웨이모 요금으로는 33달러 정도 나왔었는데 네. 우버는 55달러 나왔어요. 그래도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럼 이거 타죠 그러면. 이게 불안하면 못 타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불안해요. 그리고 몇 번 타보면은 이게 싸고 편하고 안 불안하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우버 안 타고 다 웨이모 부릅니다. 한 주당 지금 15만 명씩 지금 미국에서 타고 있다고 하거든요. 비보호자회전도 할 수 있나? 비보호자회전 하죠. 오늘 저녁에 꼭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진짜 재밌어요. 압권 그래? 채널에 올라오죠. 압권 채널에 올라가는데 네. 압권 채널에 이제 웨이모 제가 탑승기랑 요거에 대한 분석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산업 뭐 테슬라 사이버캡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와 그러면 이거는 타도 뭐 저 기사님 옛날 왕년 얘기도 안 듣고 안 듣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아니 쓸데없진 않지 뭐 그런 얘기도 다 중요한 얘기인데 정치 이야기도 안 해도 되고. 아드님 자랑 안 들어도 되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자율주행 하면은 근데 사실 미국도 미국인데 지금 중국이 진짜 무서워요. 중국이.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LA 오토쇼 가면서 놓친 출장이 하나 있어요. 네. BYD 중국 본사에서 저희 초청했었거든요. 맞아요. 못 갔어요. 겹치니까. 아 그래요? 원래 그게 네. 류종훈 기자가 미국 가고 저는 이제 중국 갈까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뉴스룸이 비잖아요. 그렇죠. 뉴스룸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아침 네. 지금 이 방송도 비게 되고. 네, 맞아. 이 방송 아 그럼 갔다 오지. 아니, 말씀을 주셨어요. 고민 많이 그거는요. 하다가 얘기를 하지. 이 소통 부족이네. 다음부터는 네, 다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BYD에서 되게 아쉬워했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제대로 보도를 했던 데 몇 군데 없는데 저희가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해달라고 불렀었는데 못 가게 돼서 좀 아쉬웠거든요. 아쉽다. 네. 근데 이제 BY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높고 네? 또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주호 기자가 보도를 했지만 화웨이 기술이 굉장합니다. 화웨이에 이제 HI라고 하는 시스템이랑 네. 히마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적용한 자동차들, 전기차들이 그냥 테슬라 그냥 못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땐 되게 신기하면서 봤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많은 요소를 고려를 하잖아요. 뭐 디자인이 중요한지 가격이 중요한지 이런 게 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레벨 2.9999의 그런 능력을 자율주행을 내는 할수 있느냐.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YD인데 BYD가 내년에 한국 들어와요. 이미 지금 강서구에 매장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국내 들어오는 차량은 이제 아토3라고 하는 소형 SUV, 네. 코나만한 차량이 하나 들어오고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이라고 하는 차량이 또 있어요. 실? 네,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델 3나 아이오닉 6 같은 그런 이제 세단형 전기차인데 요거 한번 비교를 조금 드려볼게요. 네. 실이 이제 전장이 4,80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BYD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네. 한번 충전하면은 최대 700km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 대략 까지? 500 가까이 네. 그렇죠.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가격이 보시면은 4천만 원대에서 5,500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이게 5,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이고요. 네. 일반 모델은 4천만 원대에서 다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서 관세가 붙고 어떻게 하더라도 메리트 이거는 이렇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 있어요? 메리트는 있어요. 있어요? 네, 보조금 조금밖에 못 받아요. LFP이기 때문에 네. 한 300만 원 받는다고 치더라도 4천만 원대에 끊깁니다. 아이오닉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오닉 6 보세요. 4,695만 원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거는 깡통 트림이에요. 이건 택시로 나가는 그 차들이고 이제 실제로는 5천만 원 이제 한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보조금 최대 75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비교 요인으로 볼 때는 중국차 못 믿겠다 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6로 갈 그렇겠지. 건데 예. 이제 상업용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렌터카 이쪽 시장에서는 BYD 차량 그러네. 중국차 무시 못해요. 지금 이제 요즘 그 다마스가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마스 없어졌죠. 다마스가 없어지면서 그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중국산 전기차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자주 보여요. 일부러 이름이랑 그 모델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차량은 막 보면은 저게 무슨 전기차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진짜 네. 호소하게 만들었죠. 진짜 허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업용으로 타는 차량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다마스 대신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싼 게 중요합니다. 원가가 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중국차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도 실제로.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이제 양산차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타고 갔던 웨이모 같은 데 들어가는 로보택시 기술 있잖아요. 네. 근데 로보택시 기술은 중국도 마무리해야 지금 되는데. 장난 아닙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 됐네. 남은 거 이제 우리 저녁에 압권으로 가야지. 압권 보시고요. 네. 그러면 한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간단하게 그렇지.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차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전략을 좀 고수를 많이 하면서 예. 자율주행 쪽은 조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아. 사실 차 파는 거는 잘하고 있거든요. 거의 넘버 2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너무 좀 뒤쳐졌네. 자율주행 지금 그 내부 약간 조직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잠깐 멈췄으면 다시 가야 돼요. 이제는 조직 살려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진짜 폭스바겐 꼴 날 수 있습니다. 혹상망한다 이거죠. 아, 네. 저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네. 자,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했고요. 고생 많으셨고 출장 잘 다녀오셨고 다음에 출장권들이 있을 때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동차 관련된 우리나라 큰 산업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 위즈덤 칼리지에서 류종훈 기자가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러주십시오. 특강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김승호 회장 같은 경우 지금 오프라인 미팅 네. 여기도 지금 위즈덤 칼리지 우리 수강생들 대상으로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그 혜택은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칼리지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이런 혜택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고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